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북한의 이 오물 풍선 테러. 저는 뭐 이거 그냥 풍선 오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오물 풍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풍선 테러. 용어서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테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선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이 공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말이죠. 이제는 이게 뭐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9일서부터 시작됐나요? 28일서부터 28일 밤. 예, 그래서 요게 오늘 처음으로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NSC 오늘 회의 열은 건 아주 뭐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 군사적인 이 초보 단계의 군사적인 이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7말 8초 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월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도를 통합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최근의 뉴스 요거를 지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제 저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집회의 특성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자,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병대 그 특검법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산에서는 조국이 했고요. 서울역에서는 민주당이 했어요. 자, 그래서 조국이 왜 지금 서울역 민주당 행사에 가지 못했느냐. 자, 민주당에서요. 조국 쪽은 오지 말라는 신호를 강력히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본래 뭐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관련 집회를 할 적에만 하더라도 이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다음에 범야권의 시민단체들 싹 연합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역에 다 모였습니다. 민주당 저 지구당의 저 시골에서까지요 전부 다 민주당 세포 조직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고 조국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탄핵의 주도권, 집회 시위의 주도권, 전국의 주도권, 투쟁의 주도권을 지금 이재명이 갖겠다는 겁니다. 자, 아주 야심찬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으로 또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재산 분할 대상에 김희영 TNC 회장한테 지원해준 예산, 그 예산이 아니라 돈이죠. 요 돈도 전부 말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돈을 갖다가 임의로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지원해줬다. 그래서 그 돈마저도 분할 대상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한테 돈을 지원해준 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문화일보가 그 판결문 내용을 입수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한테 지원해준 예산을 또 돈을 말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태원이가 지금 이 노소영한테 보낸 편지들 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은 됐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2015년도에 보낸 편지도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풀 텍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이제 오늘 이 NSC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28, 29 예. 근데 이틀간 이제 집중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아침 10시까지 보니까 새롭게 보낸 것이 말이죠. 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참이 말이죠. 이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서 식별이 됐다. 그리고 이 오물풍선은요. 담배꽁초, 폐지, 비닐 이런 오물 쓰레기들로 들어있고 지난번에 이 보냈던 이 오물풍선하고 내용물은 거의 다 같다.
요렇게 지금 지금 합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요, NSC 그 상임위 회의를 지금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물풍선 내용, 자, 요거를 보면요, 이거 참 지저분해가 짝이 없죠? 자, 요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오물투석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큰 틀에서는 재난 심리전인데 무얼 목적으로 대난 심리전을 하느냐. 참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자세히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다목적용이죠. 우선 민심 교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요, 대북 정책 바꾸라는 겁니다. 김정은한테 고개를 숙이고 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공식적인 우리 캠프 할 때부터 대북 정책의 기본은 원칙적 대응이라는 거예요. 강경도 아니고 무슨 유화론도 아니고 강경론도 아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냐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한다. 원칙적 대응. 요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대북 정책, 이게 이제 원칙적 대응이 초강경 군사적인 압박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문재인한테 버릇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 원칙적 대응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미 정책, 요것도 바꿔라. 예, 왜냐면 한미 압박을 지금 북한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걸 노리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당면적으로 이런 걸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최고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같이 좀 유화 정책을 해야지, 대화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요런 불만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도록, 그러면서 여야 간에 남남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 조성, 탄핵 여론, 그렇죠? 하야 여론, 개헌 여론, 요런 거를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목적용이다. 단순하게 태용호가 얘기한 대로 말이죠. 우리는 오물을 갖다가 쓰레기를 분리출수하는데 요거 지저분하게 위상적으로 좀 혐오감을 준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바늘구멍만한 이유 중에 하나고,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논의를 하는데요. 이건 군사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일부에서 감내할 수 없는, 우리도 대응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자, 그래서 통일부가 감내할 수 없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건들지 말고 신고만 해. 우리는 이제 북한을 차가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은 안 할 거야. 이런 국방부의 입장에는 현저한 온도 차이가 저는 느껴진다. 그래서 이걸 좋게 얘기하면 통일부는 좀 세게, 그리고 국방부는 좀 약하게. 왜 군사적인 자극을 바로 해버리면 지금 북한이 지금 잔뜩 열이 나 있는데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요, 강원 양명 정책을 때릴 때가 아니다.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즉강 끝 있잖아요. 신원식이가 얘기한 즉강 끝.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샹그릴라 대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참 치졸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은 치졸하고 저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건 해야 될 거. 국가 행위에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상국권은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고,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여기서요, 규탄과 중단에만 망점이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안 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좀 불안하게 하도록. 그러나 이건 2단계가 지났다. 왜냐? 이미 언론에요, 군사적인 자극을 우려해서 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게 언론에 며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응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이러한 판단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한꺼번에 한 600여 개 이상의 지금 이제 이 풍선을 날렸는데, 요거 더군다나 NSC 회의까지 소집했는데 그냥 지금과 같은 조치로 이루고 간다, 로키로 간다. 이거는요, 취약한 대북 정책으로 보여요.
약점으로 보입니다. 북한한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는 군사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고 초보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오물쓰기가 넘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 바로 이걸 터뜨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완전히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쏘지 말고 넘어오기 직전에 정조준을 잘해서 DMZ 넘어오기 전에 쏘아라.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군사적인 대응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좀 더 강경론으로 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유엔사에서도 조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도 굉장히 세게 있잖아요. 정전협정 반일연행에. 그런데 말로만 이거를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 촉구할 수 있습니까? 말로 듣는 김정은이와 김정일입니까? 더군다나 김정일은 이 비아냥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인민의 의사의 자유표현이야. 이건 성의로 보내는 선보니까 그냥 계속 받아봐. 요런 좀 행동 성명까지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응 조치가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조치 중에 제일 센 확성기 재개를 해라. 그래서 이 확성기 재개를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든가 여하간 필요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한의 도발 의혹 수위가 이거 정말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물풍선과 관련된 초동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거 24시간 가동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자치정부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국방부는 당연히 던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위기 관리반이 있거든요. 요거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총리실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건지 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인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제 LCT 문제에 관해서요. LCT 문제에 관해서 2021년도에 이게 이제 모 일간지 기자가 이거 한동훈 그 위원장이 LCT 그 수사 당시에 이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2021년도 3월 달에 맨 먼저 모 일간지 A 기자가 본인의 페이북에다가 썼어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LCT에서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니까 마치 LCT 비리 의혹에 어딘가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런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소리냐. 나는 부산지검에서 이 LCT 수사할 때 나는 부산에 없었어. 서울에 근무했어.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왜 내가 수사를 마치 못하도록 봐준 것 같이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렸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그대는 대구하고 대전에 근무하고 있었어. 고검에. 무슨 소리야.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야.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나서 말이죠.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2021년도 4월 달에 요 기자를 말이죠. 이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책임져. 그러고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대법원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거 한동훈 패소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경제지 기자 이 장모 씨인데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5월 30일 확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은요. 1심에서는 말이죠. 1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어요. 1,000만 원 지급하라. 일부 승소. 근데 2심은 뒤집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문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뭐냐? 이제 넓은 의미로 표현의 자유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LCT 수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장시의 의혹 제기를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런데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서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 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한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 이거는 뭐 깜도 안 돼. 그냥 원심대로 확해. 이렇게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 조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법률 선수를 또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저도 이제 상식적인 판단뿐이라서 알파인데요. 지금 보도의 특성을 보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무지하게 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지만은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거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요, 거의 다 이게 인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제 6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단초 1번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갖다가 얘기한 것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잣대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는데 지금은 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왜냐? 정치 신인들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이 되지 않도록 특권 배제 그리고 투명한 회계 요것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본인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얘기했던 정치 개혁 조치들 요거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최근 주변에 말이죠. 그야말로 투쟁할 거, 나는 투쟁할 거 충분히 투쟁도 잘한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AI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이런 미래 먹거리 이슈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상 정당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최근 주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답답함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상수 영입 인재잖아요. 저 한동훈 위원장이 자, 인천 서구 갑 조직위원장을 했는데 곧 선택할 타이밍이 올 것 같다. 6월 중순까지는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지구당 부활 문제를 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흥국 가수, 이 김흥국 씨하고 만나서도 이 단순하게 이제 고맙다 도와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결심이 섰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흥국 씨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요. 우선 겉으로 볼 때는 건강도 굉장히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고 인용한 말 중에 직접 한 말, 다시 한번 여러 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제는 직업이 없는 백수다. 예, 직업이 없는 백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할 만한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결심이 서면 꼭 한다. 또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결투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겁니다. 요런 이 김흥국의 발언, 그 다음에 박상수 인천 서구갑 위원장의 발언, 이런 걸로 보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만든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지금 안보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식 샹그릴라 대화 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 미국이 말이죠. 이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한 이 군사적인 압박 조치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뭘로 끌어올리고 있느냐? 우선 육상 항모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육상 항모까지 만들어서 중국의 대만의 침투에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 국방장관이 샹그리라 싱가포르에서 말이죠. 이 핵 잠수함 요거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되옵니다. 요거는 참다히 유감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지금 이 뭡니까? 오물풍선 또 GPS 교란도 지금 닷새째 계속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전략 핵 항모가 전략 핵 잠수함이 죄송합니다. 항모가 아니고 전략 핵 잠수함이 괌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력 압박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은 이제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왜 시위를 어제 최상병 특검관의 시위를 서울역에서만 했느냐? 용산에서는 왜 조국이 했느냐? 완전히 이재명이가 이 조국을 배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국당이 완전히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조국당의 사무총장은 서울역 집회는 민주당의 단독 집회였다. 그래서 당원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과 서울역에서 왜 집회를 같이 안 했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다. 그래서 페이북에 글을 올렸고 조국당을 비롯해서 야 6당은 이번 토요일도 연대 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이 고사 작전을 쓴 겁니다. 이런 연유에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 그러면서 야 6당의 연대 집회가 열린다면 조국당은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고 조국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면 언제든 연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요. 조국당은 배부른 호랑이가 아니라 굶주린 야생의 늑대처럼 싸우겠다. 당원들의 힘찬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어제 열렸던 이 대회에서 이재명은요. 이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 길거리 밤낮. 완전히 본격적인 장외 투쟁 선동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하나의 단면이 어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희영한테 지원해준 돈, 219억. 219억을 썼다 이거예요. 219억 누구 돈이냐? 바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이 같이 만든 돈인데, 이거를 갖다가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김희영 TNC 이사장 측에 지출했다 이거예요. 219억. 그러니까 요것도 분할 대상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싹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혼 소송 판결 시에 보면요. 채널 부산 대상에 2011년도에서 19년까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타 가계비 125억 6,200만 원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싹싹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싹싹. 자, 그리고요. 또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지출된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차 비용 16억 600만 원도 전부 포함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TNC 대난 출연금 49억 9,900만 원. 20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권, 그리고 이 김 이사에게 이체된 금원 각각 11억 700만 원과 10억 9,700만 원도 전부 포함시켜서 분할 대상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이 최태원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지출하는 이런 일방적 처분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아주 그 최태원 입장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 분할 대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관장이 이기게 된 결정적 이유. 그러니까 흔히 왜 이제 패소했느냐 이런 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패소 원인도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기게 된 원인은요. 노관장의 가사 노동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장의 일부가 SK에 지원됐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SK의 사실상 방패맥이 역할을 했다는 점, 요 세 가지 점이 노소영 관장의 승소로 이끈 핵심 이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